저는 6개월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도 끝냈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죠. 예비신랑과 신혼집 인테리어 구경 다니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너 정말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 부모님도 화목하시고 오빠도 든든하고. 맞아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셨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끔찍하게 아껴줬죠. 막내딸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10년지기 동네 친구들도 모르고, 20년지기 친구도 모르고, 심지어 3년을 만난 예비신랑도 모르는 비밀. 어릴 때부터 문득문득 이상한 점들은 있었어요. 우리 친가는 대대로 돌림자를 쓰는 집안이에요. 같은 학렬끼리는 이름에 같은 글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제 또래 사촌들 이름에는 다 같은 글자가 들어가는데 유독 제 이름에만 그 글자가 없었어요. 엄마, 나는 왜 이름에 이 글자가 안 들어가? 그건 아빠가 네 이름을 특별하게 짓고 싶어 하셨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고모와 고모부가 유독 저를 많이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고모는 저만 보면 눈시울을 붉히시며 안아주셨어요. 우리 예쁜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른 조카들도 많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어릴 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고모가 저를 많이 예뻐하시나 보다 했죠. 고모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유독 용돈도 많이 주시고 생일이면 꼭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그저 제가 막내 조카라서 귀여워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오빠한테 보호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심하게 왔어요. 부모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밤늦게 돌아다니기 일쑤였죠. 공부는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너 요새 왜 이러니? 엄마 속 좀 그만 썩이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짜증만 냈어요. 엄마, 그냥 나를 냅둬.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방황은 계속됐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밤늦게 귀가하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부모님과 싸우는 날이 늘어갔어요. 오빠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야,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엄마 아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오빠는 상관 안 하면 안 돼? 내 인생이야. 저는 오빠한테도 반항했어요. 그렇게 제 20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고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너무 심각하셨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미나야, 고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고모는 한참을 말을 못하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여셨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계속 이런 꼴이면 고모가 네 엄마한테 죽어서도 사죄를 못해. 네? 저는 고모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모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말을 하셨어요. 너 사실은 내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야.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고모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어. 예?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아니, 그게 무슨, 그럼 누가 제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지금 내 엄마 아빠는 사실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야.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고모는 한참을 울먹이시다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고모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촌 오빠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제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당시 그 오빠가 겨우 20살이었대요. 대학교 1학년이었죠. 그리고 저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제 생모는 그보다 더 어렸다고 했어요.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 생모는 서울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던 아이였대요. 집안에서 문제아로 찍혀서 시골로 전학을 왔고
그곳에서 제 생부를 만났다고 해요. 둘은 어린 나이에 사귀었고 저를 가졌죠. 하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생모는 저를 고모네 집에 두고 다시 서울로 가버렸대요. 그 애는 너를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몰라서 찾을 방법이 없었어. 고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갓난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었지. 그렇다고 핏줄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 그래서 고모는 동생인 현재의 제 아빠께 저를 부탁했대요. 당시 아빠는 직장도 괜찮았고 경제적 여유도 있었으니까요. 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부부가 너를 맡아서 키워주신 거야. 그분들은 원래 오빠 하나만 있었는데 딸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모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를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내가 커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 너무 많이 방황하잖아.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 그분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고모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내가 계속 이런 꼴이면 고모가 내 엄마한테 죽어서도 사죄를 못해.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저는 그제야 고모가 왜 이 말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사실은 작은할아버지, 작은할머니라고? 사촌오빠가 내 친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어제 고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내가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라고. 그 순간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눈만 커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누나가 왜 멋대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빠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고모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누나, 왜 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생 숨기고 살기로 했잖아요.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 진짜구나. 그날 밤 저희 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빠는 고모한테 화를 내셨고, 엄마는 울고 계셨고, 오빠는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우리 부모님이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우리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 너는 우리 딸이야. 핏줄이 어떻든 너는 우리가 키운 소중한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엄마는 계속 우셨어요. 아빠도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저는 그냥 울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럼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나를 낳고 떠난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사는 걸까? 사촌 오빠, 아니, 생부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궁금한 것도 많았고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나만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살았다는 게 마치 영화 트루먼 쇼처럼 느껴졌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사촌 오빠, 아니 제 생부가 서 있었어요. 오빠? 그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어렸어. 20살에 널 가졌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었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봤죠. 너를 키워주신 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야. 오빠는 그냥 오빠로 남을게. 미안해. 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돌아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까워질 수도 없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독립할게요.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어려. 학교도 다녀야 하고.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사실 독립할 능력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숨이 막혀서 도망쳤던 거예요.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고 고시원을 알아보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왔어요. 미나야, 집에 가자. 싫어.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네가 지금 힘든 거 알아. 근데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는 가족이야. 집에 가자. 저는 울면서 오빠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이분들이 내 진짜 부모님이구나.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나를 낳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까? 내 얼굴을 닮았을까? 목소리를 닮았을까? 나를 떠날 때 조금이라도 미안했을까? 아니면 그냥 홀가분했을까? 애틋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문득문득 궁금했어요. 10달 동안 저를 품고 저를 세상에 낳아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왔고 오빠와도 여전히 가까웠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친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복잡한 집안 출신이라고 피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의 예비신랑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편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웃음 코드도 잘 맞았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어느덧 3년이 됐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어요. 부모님도 그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빠도 인정했어요. 미나야, 그 친구 괜찮다. 너한테 진심인 게 보여.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행복했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저는 그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제 가족사. 데이트할 때마다, 명절에 인사드릴 때마다 저는 완벽한 가정의 딸인 척했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사이 좋으시지? 응, 부럽다. 우리 결혼해도 저렇게 살자.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내가 사실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만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한 번 떠본 적이 있어요. 1년쯤 만났을 때 술을 마시다가 제 얘기 아닌 척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집안도 있다더라. 응? 무슨 집안? 친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친척이 맡아 키운 거래. 그것도 20년 동안 숨기고.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는 웃었어요. 뭐야 그게. 완전 콩가루네. 응?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런 상황이면 진작 얘기하지. 왜 숨겨? 나중에 들키면 더 큰일 나는데. 그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완전 콩가루네. 가정사가 복잡하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결혼을 취소하자고 할까? 아니면 나를 다르게 볼까? 두려움이 앞섰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해? 3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닌가? 죄책감도 들었어요. 결혼을 앞둔 지금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잃었고 예비 신랑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요즘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천천히 하자.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런 그가 더 미안했어요. 결혼식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말을 하려고 다짐했다가도 그의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라도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